이제가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먼저 보였다. 잠시 눈을 깜빡이던 이제는 몸을 일으키다 머리를 감싸쥐었다. 전날 밤 마신 술이 아직 남아있었다. 소파 아래에는 벗어놓은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몸에는 얇은 담요가 덮여 있었다. 주방에서는 수빈이 물을 따르고 있었다. 이제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수빈은 물컵을 내밀었다. 술 먹었잖아요. 그건 알아요. 나랑. 이제의 눈이 커졌다. 전날 밤의 기억이 끊어진 조각처럼 돌아왔다. 같이 있어 드릴까요? 아니면 같이 취해 드릴까요? 취해요. 이제는 술잔을 들고 웃었고 수빈은 그런 이제의 앞에서 끝내 먼저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가 같은 말을 반복해도 들어줬다.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다 울음을 삼켰을 때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이제는 물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나 실수한 거 없죠? 어떤 실수를 걱정하는데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기억이 안 나니까 묻는 거지. 기억 안 나는 사람한테 알려주기 아까운데. 이제는 수빈을 노려봤다. 수빈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걱정하지 마요. 울다가 잠든 게 전부예요. 내가 울었다고요? 아주 많이. 거짓말. 내 셔츠가 증거예요. 수빈이 어깨에 남은 얼룩을 가리켰다. 이제는 시선을 피했다. 세탁비 줄게요. 돈 말고 다른 걸로 받을게요. 뭘요? 수빈은 잠시 이제를 바라봤다. 다음부터 혼자 도망가지 않기. 이제의 표정이 굳었다. 수빈은 더 다가가지 않았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요. 말하기 싫으면 그냥 옆에 있어달라고 해도 되고. 우수빈 씨가 왜요? 신경 쓰이니까. 그 말 자꾸 하지 마요. 왜요? 사람 헷갈리게 하니까. 수빈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가 먼저 눈을 피했다. 두 사람 사이에 닫힌 방문보다 두꺼운 선이 하나 남아 있었다. 그러나 전날 밤 이제가 그 선을 반걸음 넘었다. 수빈은 서두르지 않았다. 다시 물러나지 못하도록 붙잡는 대신 이제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수빈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서인욱이었다. 수빈은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에서 웃음을 거뒀다. 무슨 일인데요? 인욱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투자사가 경성연가 제작 검토를 보류했어. 수빈은 이제를 바라봤다. 이유는요? 주희재 씨 공동 각본 참여 조건 때문이야. 이제의 손이 멈췄다. 인욱은 회의 자료를 넘기며 말을 이었다. 신인 작가에게 제작비 규모가 큰 작품을 맡길 수 없다는 거야. 수빈이 내 단독 각본으로 바꾸면 다시 검토하겠대. 수빈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럼 검토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수빈은 통화를 끝내지 않았다. 경성연가는 주희재 씨 이야기입니다. 이제 씨가 빠지면 저도 안 합니다. 이제는 수빈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대표님,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통화를 끊은 이제가 수빈을 바라봤다. 왜 마음대로 거절해요?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당신 영화잖아요. 우리 영화예요. 나는 아직 한 줄도 제대로 못 썼어요. 쓸 겁니다. 근거가 뭔데요? 주의제니까. 이제는 웃지 못했다. 그런 말로 세상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적어도 나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기다리고 설득하고 안 되면 다른 투자사를 찾으면 돼요. 그동안 제작이 밀리면요? 밀리면 됩니다. 배우와 스태프 일정은요? 다시 맞추면 됩니다. 당신 경력에 흠이 생기면요? 수빈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주희재 씨를 또 혼자 남겨두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제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수빈은 15년 전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 약속 장소에 가지 못했던 일도, 이제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몰랐던 것도, 그 사이 이제가 꿈을 포기한 것도 모두 자신의 부재에서 시작됐다고 믿었다. 이제는 그 죄책감이 싫었다. 나 불쌍해서 이러는 거예요? 수빈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왜요? 성공한 감독이 아무것도 없는 나 하나 때문에 투자를 포기하고 제작을 미루고 집까지 내줘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요. 지금 내 손에 뭐가 있는데요?
나한테 없는 게 있습니다. 뭔데요? 이 이야기를 끝낼 자격.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빈이 낮게 말했다. 경성연가는 당신이 시작했어요. 나는 당신이 보여준 꿈을 따라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없이 끝낼 생각 없습니다. 이제는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나는 아직 무서워요. 알아요. 또 실패하면 이번에는 정말 핑계도 없어요. 실패하면 같이 실패합시다. 그게 위로예요? 아니요. 수빈은 이제를 똑바로 바라봤다. 약속입니다. 이제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날 오후 이제는 인욱의 제작사 회의실에 앉았다. 투자사 실무진은 이제의 경력부터 문제 삼았다. 리포터 경력은 영화 각본과 무관하며 15년 전 청소년 영화제 수상은 현재의 역량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는 준비한 시놉시스를 펼쳤다. 맞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수빈이 말을 막으려 했지만 이제는 고개를 저었다. 감독도 아니고 이름 있는 작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 각본가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투자사 실장이 물었다. 그럼 왜 오셨습니까? 증명할 시간을 달라고 왔습니다. 이제는 수정한 기획안을 내밀었다. 일주일 안에 경성연가 1막을 완성하겠습니다. 그걸 읽고 판단해 주세요. 실장은 수빈을 바라봤다. 우 감독님이 뒤에서 고쳐주는 건 아니겠죠? 이제는 곧바로 대답했다. 한 글자도 손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수빈의 눈썹이 올라갔다. 그건 나하고 상의해야죠. 지금 했어요. 통보 같은데요. 싫으면 빠져요. 인욱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 웃음을 참았다. 투자사 실장은 기획안을 덮었다. 일주일입니다. 결과가 부족하면 우수빈 감독 단독 각본으로 전환하는 조건입니다. 이제는 수빈보다 먼저 손을 내밀었다. 좋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수빈은 이제를 따라 복도로 나왔다. 왜 그런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내 일에는 그렇게 두 팔 벗고 나섰으면서 자기 일에는 왜 이렇게 도망치는 건데요? 수빈은 멈춰섰다. 이제가 수빈을 돌아봤다. 우수빈 감독님 영화잖아요. 감독님도 지켜야죠. 나는 당신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지 마요. 왜요? 자꾸 기대하게 되니까. 수빈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이제는 곧바로 돌아섰다. 일주일 동안 작업실 필요해요. 내 집 쓰세요. 싫어요. 이미 어젯밤에도 썼잖아요. 그건 술 때문에 그런 거고. 방도 하나 남습니다. 문 하나 사이에 두고 어떻게 집중해요? 수빈은 웃었다. 내가 신경 쓰여서요? 이제가 걸음을 멈췄다. 너 집에 가. 이미 내 집입니다. 이제는 반박하지 못하고 먼저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두 사람은 결국 수빈의 집에서 일주일간 함께 작업하기로 했다. 이제는 작은 방을 작업실로 사용했다. 수빈은 거실에서 기존 자료를 정리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수없이 오갔다. 이제가 문을 열면 수빈이 서 있었다. 수빈이 물을 가지러 나오면 이제가 냉장고 앞에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이제의 방에 불이 켜져 있자 수빈은 따뜻한 차를 문 앞에 놓았다. 이제는 차를 마신 뒤 빈 컵과 함께 메모를 남겼다. 설탕 너무 많이 넣었어요. 잠시 후 컵이 사라지고 새로운 메모가 놓였다. 단 걸 좋아했잖아요. 이제는 한참 그 글씨를 바라봤다. 15년 전에는 다시 답이 돌아왔다. 지금부터 다시 알아가면 됩니다. 이제는 펜을 들고 한 줄을 더 적었다. 누가 알려준대요? 수빈의 답은 짧았다. 계속 눈앞에 있을 겁니다. 이제는 메모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입가에는 자신도 모르는 웃음이 남았다. 그 같은 시각 오하나는 심유건이 출연한 단편영화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있었다. 짧은 분량이었지만 유건의 눈빛에는 꾸며낸 감정이 없었다. 유건은 하나의 연락을 받고 연습실로 왔다. 갑자기 왜 보자고 하셨어요? 하나는 대본을 내밀었다. 상대역 해줘요. 제가요? 왜요? 싫어요? 저 같은 단역이 톱스타 연습 상대를 해도 됩니까? 배우한테 단역과 주연이 따로 있어요?
유건은 대본을 받아들었다. 하나는 유건을 보다가 말했다. 딱 봐도 여자한테 인기 많게 생겼어요. 누가 그래요? 우리 엄마요. 남자 잡아먹게 생긴 관상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유건이 웃었다. 제가 잡아먹히는 쪽 같은데요. 하나도 웃었지만 곧 표정을 거뒀다. 웃기지 마요. 자꾸 신경 쓰이잖아. 유건은 대본에서 시선을 들었다. 하나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먼저 고개를 돌렸다. 연기 이야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럼 계속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유건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대본의 첫 장을 펼쳤다. 시작할까요? 둘 사이에 놓인 대사가 조금씩 진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이제의 어머니가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 다리에 힘을 주려 했지만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치료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손잡이를 놓지 않았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셔야 합니다. 아들 만나려면 하루라도 빨리 나아야 할 텐데. 치료사가 잠시 멈췄다. 병실 밖에 서 있던 이제도 그 말을 들었다. 이제는 문을 열지 못했다. 어머니에게 아들이 있다는 말은 처음이 아니었다. 술 기운도 약 기운도 아니었다. 어머니는 분명 누군가를 만나려고 서둘러 회복하려 하고 있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간 이제가 과일 봉투를 내려놓았다. 엄마. 어머니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언제 왔어? 아들이 누구야?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방금 들었어. 잘못 들었겠지. 나 말고 또 자식 있어? 어머니는 물컵을 잡았다. 손이 떨렸다. 없어. 그럼 누구를 만나려고 그래? 그만하자. 엄마는 늘 그만하자고만 해. 이제는 침대 가까이 다가갔다.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아무 말 안 했어. 내가 사고 난 뒤에도 괜찮다고만 했고, 집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엄마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지, 왜 지금까지 갚고 있는지도 말 안 했어.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혼자 다 숨기면 내가 편해져? 어머니는 이제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 사람은 만나면 안 돼. 누구? 내가 알 필요 없어. 또 그 말이야? 이제는 가방을 들었다. 그럼 엄마가 말할 때까지 나도 안 물어볼게. 대신 혼자 만나지 마. 어머니는 급히 이제를 불렀다. 이제야. 이제가 돌아보자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그러나 끝내 말은 나오지 않았다. 이제가 병실을 나간 뒤 어머니는 베개 아래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어린 남자아이가 함께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아들 수빈이와 함께. 어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날 저녁 낯선 남자가 병실을 찾아왔다. 우수빈의 아버지 우철규였다. 이제의 어머니는 그를 보자 사진을 이불 아래 감췄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요? 철규는 병실 문을 닫았다. 수빈이가 주희재와 다시 엮였더군. 두 사람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 말을 당신이 할 자격이 있나? 15년 전 약속은 지켰어요. 약속을 지켰으면 더 멀리 갔어야지. 어머니가 철규를 노려봤다. 철규는 목소리를 낮췄다. 천륜을 끊겠다는 각오였으면 멀리 갔어야지. 바로 옆에 살면서 아들을 한 번도 안 보고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버린 게 아니에요. 내 선택이었다. 당신들이 빼앗아간 거잖아요. 철규의 얼굴이 굳었다. 입 조심해. 수빈이가 알게 되면 당신은 그 아이 얼굴을 어떻게 볼 건데요? 알게 할 생각 없다. 이제는 못 막아요. 막아야지. 철규는 봉투 하나를 침대 위에 내려놓았다. 주희재를 데리고 떠나. 필요한 돈은 여기 있다. 어머니는 봉투를 밀어냈다.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 딸이 내 아들을 망치고 있어. 당신이 망친 거예요. 철규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15년 전에도 그 아이 때문에 수빈이가 모든 걸 버리려 했어. 이번에는 영화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또 헤어놓겠다고요? 필요하다면. 철규가 돌아서자 어머니가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말할 거예요. 철규의 발걸음이 멈췄다.
수빈이한테 내가 누군지. 그는 천천히 돌아봤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주의제도 무너진다.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철규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병실을 나오는 철규를 수빈이 발견했다. 수빈은 병원에 두고 온 이재의 노트를 가져다 주러 왔다가 아버지와 마주쳤다. 아버지가 왜 여기 계세요? 철규는 표정을 감췄다. 아는 사람이 입원했다. 누구요? 내가 알 필요 없다. 철규는 수빈을 지나쳤다. 수빈은 아버지가 나온 병실을 바라봤다. 문에는 주의제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빈은 곧바로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재의 어머니는 수빈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빈아. 수빈은 그 호칭에 멈춰섰다. 이재의 어머니는 15년 만에 처음 보는 사람처럼 수빈의 얼굴을 살폈다. 눈과 코, 굳게 담은 입술까지 하나씩 확인하듯 바라봤다. 수빈은 천천히 물었다. 저를 아세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빈의 시선이 침대 아래로 향했다. 바닥에 오래된 사진이 떨어져 있었다. 수빈이 사진을 집으려 하자 어머니가 다급하게 손을 뻗었다. 안 돼. 그러나 수빈이 먼저 사진을 들었다. 젊은 시절에 이제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다. 어린아이의 얼굴은 수빈의 어릴 적 모습과 닮아 있었다. 수빈은 사진을 뒤집었다. 아들 수빈이와 함께. 수빈의 손가락이 굳었다. 이게 뭡니까?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수빈이 사진을 들어보였다. 왜 제 이름이 여기 있어요? 수빈아. 대답하세요. 이재가 병실로 돌아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이재는 사진을 든 수빈과 울고 있는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봤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는 이재의 손을 붙잡았다. 이재야, 엄마가 설명할게. 수빈은 이재에게 사진을 건넸다. 이재는 뒷면의 글씨를 확인했다. 아들 수빈이? 이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엄마 아들이 우수빈이야?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뜻이 아니야.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무슨 뜻인데요? 지금 말할 수 없어. 또 숨길 겁니까? 수빈은 사진을 움켜쥐었다. 아버지도 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두 분이 무슨 관계예요? 어머니가 놀라 수빈을 바라봤다. 이제는 한 걸음 물러났다. 엄마가 만나려던 아들이 수빈이었어? 이제야. 왜? 이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왜 우수빈을 아들이라고 불러? 어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15년 동안 지켜온 약속이 두 아이를 다시 상처 입히고 있었다. 입을 다물면 철규가 원하는 대로 두 사람은 멀어질 것이다. 입을 열면 이제가 견뎌온 가족의 기억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수빈이 사진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다. 누가 제 어머니입니까? 이제가 수빈을 바라봤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빈의 얼굴을 만지려 했다. 그러나 손끝이 닿기 전에 멈췄다. 내가 내 어머니는 아니야. 수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럼 왜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어머니의 입술이 열렸다. 내가 태어났을 때 병실 문이 열렸다. 우철규가 다시 들어왔다. 그만해. 수빈이 아버지를 돌아봤다. 철규는 어머니를 향해 말했다. 입을 다물기로 약속했잖아. 이제가 철규 앞을 막아섰다. 무슨 약속이요? 가족끼리 해결할 일이다. 누구 가족인데요? 철규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는 어머니의 손에서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거액이 적힌 수표와 해외 요양병원 자료가 들어있었다. 이제가 수표를 철규 앞에 내밀었다. 이 돈 받고 우리한테서 사라지라고 했어요? 철규가 이제를 바라봤다. 너와 수빈이는 함께 있으면 안 된다. 그걸 왜 당신이 결정해요? 이미 15년 전에 결정된 일이니까. 수빈은 아버지의 옷깃을 움켜쥐었다. 15년 전에 무슨 짓을 했어요? 철규는 수빈의 손을 떼어냈다. 너를 지켰다. 누구한테서요? 철규의 시선이 이제의 어머니에게 향했다. 저 여자와 그 가족에게서. 이제의 어머니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먼저 선택했어. 내가 선택한 건 아이를 살리는 거였어요. 수빈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아이요?
어머니는 철규의 만류에도 입을 열었다. 수빈아, 내가 태어난 날 너는 죽을 뻔했어. 철규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하라고 했다. 당신들은 친모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수빈이를 맡겼어요. 이제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가 수빈이를 키웠어? 잠깐이었어. 얼마 동안? 어머니는 눈물을 닦지 못했다.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 이제의 입술이 떨렸다. 수빈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수빈을 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내 부모였어. 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내가 처사이었어. 내가 나를 엄마라고 불렀고 나도 너를 아들이라고 불렀어. 수빈은 사진 속 어린아이를 내려다봤다. 희미한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다. 따뜻한 손, 자장가, 그리고 자신을 품에 안고 울던 젊은 여자. 왜 헤어졌습니까? 어머니는 철규를 바라봤다. 내 아버지가 내게 선택하라고 했어. 너를 두고 떠나든지 아니면 내 가족이 모든 걸 잃든지. 이제는 철규 앞으로 다가갔다. 우리 아빠 죽음도 이 일과 관련 있어요? 철규의 표정이 변했다. 어머니는 다급히 이제의 손을 잡았다. 그건 아니야. 그러나 이제는 어머니의 눈을 보고 진실을 알아챘다. 관련 있구나. 이제야. 아빠가 왜 죽었는지 엄마 알고 있었어? 철규가 돌아서려 하자 수빈이 문을 막았다. 아무도 못 나갑니다. 철규는 아들을 노려봤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수빈은 이제의 옆에 섰다. 감당합니다. 이제는 수빈을 바라봤다. 수빈이 이제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같이 듣겠습니다. 철규의 시선이 맞잡은 두 손으로 향했다. 그 손을 놓는 게 좋을 거다. 수빈은 오히려 더 단단히 잡았다. 못 놓습니다. 철규는 차가운 얼굴로 말했다. 그럼 들어라. 이제의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철규는 이미 멈출 생각이 없었다. 주희재 아버지가 죽던 날, 이제의 손이 떨렸다.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내 아버지 혼자가 아니었다. 수빈이 물었다. 누가 같이 있었습니까? 철규는 수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 친어머니. 수빈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철규의 마지막 말이 두 사람을 동시에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주희재의 어머니였다.